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정기총회에서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가 제101회기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조미수호 통상 조야기를 기념해 20일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앞두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경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콘텐츠가 나와 주목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운영 문제 등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인 산림목회연구원이 부산에서 창립했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이사회를 통해 고신대학교 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경선에선 목사 부총회장에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경기도 화성에서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이상문 총회장은 시대와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사역 속에 성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성총회는 본회의에서 부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전통에 따라 지난 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 목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며 임기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결의 복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 사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복음으로 다가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수원중앙교회 공재영 목사와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전자투표 경선을 벌인 결과 공재영 목사 206표, 조일구 목사 399표로 조일구 목사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조 목사는 당선 소감 발표에 나서 성결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사중복음 지침서와 목회자용 사중복음 설교집을 출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단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영성훈련 등을 진행해 예비 신학생을 확보할 것과 장학금 지원 제도 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교단적 복지 정책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은퇴 후 생활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적인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밖에 장로 부총회장에는 천민우 장로, 서기 이종만 목사, 부서기 이명화 목사, 회계 이광섭 장로, 부회계 최옥창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류를 시작한 지 140년이 됐습니다. 1882년 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시작된 한미 간 교류는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역사적 기점이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념사업회는 조약 체결일인 22일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념사업회가 5월 22일 한미수교일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한국기독교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한국기독교 7개 교단의 대표회장단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배에 앞서 대표회장단 회의에선 지난해 있었던 2차례의 컨퍼런스와 방미 출장 결과 보고를 비롯해 7월 출범하는 한미 기독교 교류협의회 하반기 국내외 컨퍼런스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기념 감사 예배는 구TV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념 다큐멘터리 영상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심어진 한반도 복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는 뜻깊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세문안교회에서 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기념 감사 예배가 의미 있게 드려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140년 전의 조미 통상 조약은 정치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제 복음을 받았던 나라로부터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로 더욱더 새롭게 도약하는. 이어진 설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맡았습니다. 류 목사는 지난 1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미수교는 은혜의 시작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40년 전 한국과 미국의 만남은 우리나라와 복음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기적 목적으로 시작된 조미조약이 이토록 커다란 은혜의 문이 될 줄이야. 이 연장선상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미조약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날 감사 예배를 통해 미국 기독교계와 정치계 인사들도 한미수교 14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내달 중순께 한미 기독교 교류협의회를 출범하고 기념회의 역할을 넘어 한미 교류를 통한 복음 통일과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몇 달 후면 신앙교육의 절기와 같은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경학교를 꾸밀지 막막한 교회들도 있을 텐데요.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온 꿈이 있는 미래는 일상적 비대면 시기를 보냈던 2년 동안 개발된 메타버스를 이용해 성경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정과 교회, 온라인, 가족여행, 꿈미 캠프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5개 그룹 5G 연계 교육을 제시해온 꿈이 있는 미래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VBS를 올해도 선보입니다. 꿈미의 이번 VBS 주제는 데이비드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인물 다윗의 이야기를 총 4과로 살펴보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 세상의 거대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윗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3D 가상 공간에 접속한 캐릭터가 주어진 지령에 따라 게임을 수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복습합니다. 또 다른 쉐어처치란 이름의 2D 가상 공간에서는 교회끼리 모여 찬양하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꿈미는 올해 VBS부터 로블록스와 제비란 2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각각 이용해 미취학, 취학,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게임형의 로블록스 플랫폼을 성경 공부에 접목시킨 건 꿈미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의 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만들고 그걸 운영할 만한 여력이 잘 없는 거죠. 제비라는 공간에 교회들에게 쉐어처치로 분양을 할 겁니다. 그 교회만의 공간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VBS를 신청하는 교회들은 꿈미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 구입만으로 기타 교수안과 영상, 메타버스 이용 링크 등 각종 교육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꿈미 측은 데이비드 프로젝트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국 교회에 공유하는 강습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꿈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구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도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러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자 많은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연구기관을 조직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모인 1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의 자리입니다. 산림목회연구원은 이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향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국내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힘을 잃고 연약한 그런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을 하고 또 한국 교회의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만성 피로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국내의 어떤 이런 세미나나 심포지움 또 책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공급하고 새롭게 문을 연 산림목회연구원은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이라는 세 개의 사역 방향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목회 관련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교회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우리 산림목회연구원이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목회자들을 교회를 살리는 쪽에 자료를 공급하고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다시 힘을 얻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해마다 이 사역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산림목회 사역을 펼쳐온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중심으로 포도원교회가 실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해 시작한 산림목회연구원은 세미나와 지원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교회들을 위한 자체 수련회 등을 계획해 함께 회복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지난 20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제9차 임시회를 통해 제10대 고신대학교 총장에 이병수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 교수와 함께 이정기 교수가 차기 총장 후보로 경합한 가운데 이병수 교수가 다수표를 얻었습니다. 신임 이병수 총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신대학교 총장 선출은 이사회 최종 투표에서 과반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처리해 앞서 3번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 시스템 오류로 구TV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3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약 5분간 올레TV 채널 234번에서 구TV가 아닌 타 채널 화면이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대는 구TV 생방송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방송되던 중으로 중보 기도를 기다리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채널 개편 중 통신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며 2박 3일간 방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 안보였습니다. 첫 방문지가 한국 반도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고 마지막 날 오전엔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며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핵심 장소인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찾아 강력한 안보 동맹을 약속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10,000명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975명 늘어 누적 1,796만 7,67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초기인 1월 25일 8,570명 이후 118일 만이고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1월 24일 7,511명 이후 17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와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25분과 30분, 시즌 22호와 23호 골을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5경기에서 23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이날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정규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 빅리그에서 아시아인이 득점왕에 오른 건 손흥민이 사상 처음입니다. 23일부터 청와대 관람객에게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빈 만찬 등을 위한 공식 행사장으로 사용됐던 영빈관에는 1층 홀에 설치된 패널을 보며 영빈관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와 기자실로 쓰였던 춘추관 1층에는 관람객이 대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2층에서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던 브리핑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0년대 실험실 원숭이에서 처음 확인된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12개국에서 90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는데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생하던 풍토병이 이처럼 갑자기 여러 대륙에서 보고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은 견종에 따라 1에서 10% 수준이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수두와 비슷한 발진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가 탄생한 반면 새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최대 2억 6,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억만장자에겐 이른바 대박이었고 빈곤층은 생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지난 23년간 증가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등을 이유로 억지로 고향을 떠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숫자가 처음으로 1억 명 선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 기구가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 등에서 벌어진 분쟁으로 난민과 이주민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 올해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제 이주민 숫자는 더욱 빠르게 늘어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에 우크라이나 사례를 더하면 1억 400만여 명이 강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은 22일 수도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1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태국을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후반 38분 느함 만둥 선수가 헤딩골을 성공시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베트남은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시안 게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한 데다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7도, 제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으로 건너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민주주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이는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 됐고 이 땅의 선진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세계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영적 강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